오신 것, 출입에 대해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난번 강의에 대해서 약간만 요약을 하면은요, 이제 그때는 세균에 대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바이러스하고. 그래서 세균은 세포 밖에서 침범합니다. 그래서 요새 나오는 항생제 그래도 어느 정도 잘 들어요. 하지만 이제 내성균이 좀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바이러스는 세포 내로 침범을 해서 세포에서 증식하고 번식해서 그 세포를 죽이고, 그래서 그 이웃 세포로 넘어가면서 감염하는데 아주 달인입니다. 그래서 바이러스가 무서운 것이고요. 대체로 이제 그 인간이 바이러스에 감염돼 가지고 하는 폐해를 말씀드렸는데, 이 강자가 가질수록 더 갖고 싶어하는 탐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자들이 되게 문제를 야기하는데, 이런 탐욕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바이러스하고 똑같습니다. 하는 짓이 이웃을 침범하고 또 증식하고 번식한 다음에 또 이웃을 침범하면서 악순환을, 그다음에 고통을, 그다음에 그 수많은 그 행복하게 살았던 분들의 행복을 다 하루아침에 다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치료하는 방법은 없는가? 있습니다. 마음 공부입니다. 근데 그분들도 전부 다 종교를 믿고 하지만 이런 마음 공부에 대한 심오한 자기들의 성찰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런 마음 공부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날인데요. 두 번째 회로서 처음에는 마음이란 뭐였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음자리에 대해서 오늘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는 그 세균과 바이러스, 그 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오는 폐해, 그 다음에 마음이란 뭔가 간단히 해드렸고, 오늘도 똑같이 그냥 마음에 대해서 바로 들어가면 거의 뭐 재미없어서 그냥 나가시고 주무시고 이러실 것 같아서, 똑같이 또 이 몸을 연구하면은 몸은 마음이 투사한 겁니다. 마음이 만든 게 이 몸입니다. 그리고 세계를 만든 게 다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이 마음에 대해서 알려면은 이 면역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세균에 대해서 감염이 됐으면 이거를 어떻게 막아내는가, 몸에서 아주 정교합니다. 철저하고 아주 존경할 만합니다. 내 몸속에서 이걸 다 막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알면은 마음이,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몸이 이렇게 이겨나가는가, 그거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면역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그 기전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면역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요즘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내 몸 지키는 게 뭐냐? 면역입니다. 이 면역이 약하면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요새 살아가는데. 근데 젊은 20대 분들은 그냥 간단히 뭐 감기같이 지내다가 뭐 그냥 일상생활하면서 잘 지내지만, 나이가 들어가시면서 힘들면은 중환자실에 가고, 그 다음엔 또 뭐 돌아가시기도 하고, 이건 전부 다 본인의 면역력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 면역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합니다, 의사들이. 근데 이제 본인들도 그거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시면 면역을 잘 지키고, 그 다음에 마음까지 강해짐으로써 몸과 마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병원체로부터 보호하는 게 이게 바로 면역 체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호흡을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음식을 먹고, 이거 또 물건하고 뭐 이렇게 접촉을 하면은 그때 수많은 병원체가 우리 몸속으로 들어옵니다. 그때 마음도 작용하죠.
이와 같은 여러 것들이 좋은 게 들어올 때는 더 갖고 싶고 더 하고 싶다. 그래서 욕심을 내는 게 바로 탐욕에 의해서 몸이 마음 공부가 이루어지는 게 똑같습니다. 이게 몸에서는 자동으로 이와 같은 균이 들어왔을 때 그거를 막아내는 방어력이 작동을 하는데 그걸 보고 마음도 그거를 보고 이거다, 이거는 너무하다, 아니면 더 갖겠다, 뭐 이런 것들 탐진치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이 생기는 것을 조절을 하는 게 마음 공부입니다. 그래서 많은 병원체가 이제 만약에 접촉해 들어오더라도 몸을 방어하는 이 면역 체계 때문에 뭐 병이 무조건 걸리는 건 아닙니다. 마음에는 또 그러면 누가 막아주느냐?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사띠라고요. 생각 염자입니다. 이 지금의 생각 염자는 한문으로 지금의 마음이라고 그러죠. now and here 뭐 할 때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사티가 이걸 수문장 역할을 해서 막아줍니다. 그러면 몸에 대해서 균이 들어오면요 기억세포가 만들어줍니다. 막아주고. 근데 이 사티도 기억이 하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기억이라고 돼 있어요. 아주 신비합니다. 그래서 이 면역이라는 것은 바깥에서 그 이물질이나 병원체에 대응해서 우리 몸이 스스로를 방어하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몸이 어떻게 방어하느냐? 아주 철저하게 잘 막고 있습니다. 1차 방어작용하는 것이 피부하고 그다음에 입속, 콧속, 그다음에 위 이런 데서 나오는 점막 그게 막아줍니다. 피부하고 점막. 그러니까 이 피부가 몸속으로 입속으로 들어와서 장으로 위로 해서 장으로 해서 항문까지 쭉 있는 건 그 전부 피부 겉에 피부색하고 똑같은 기능을 합니다. 같은 피부입니다. 그러니까 피부가 몸에서 제일 큰 장기가 됩니다. 그래서 피부하고 점막하고 그다음에 백혈구가 이걸 1차 방어 작용을 하는데요. 피부는 잠깐 보면은 이 피부 겉에는 유익균이 살고 있어요. 정상세균총이라고. 이것이 그 피지선하고 땀샘에서 나오는 지방을 있죠. 분해시켜가지고 약산성을 띄웁니다. 그래서 요새 뭐 약산성 비누, 약산성 화장품 뭐 이러는데 그거 그냥 뭐 비싸기만 하고 글쎄요. 저는 뭐 근데 피부가 알아서 약산성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미생물들을 성장하는 걸 억제시킵니다. 근데 우리나라 분들은 많이 그러는데 때타올을 써가지고 이 정상 세균총인 유익균을 다 없애고 세균이 들어와서 피부를 잘 식사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이거는 안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부에서 1차 방어도 하고요. 그 다음에 같은 피부에 이제 코 속하고 눈, 입안, 위 속에서도 점막이 있어가지고 균이 들어오면은 그 점액이 나가서 그걸 잡아가지고 작은 털로 바깥으로 밀어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피부가 상처를 받았다. 그러면 그 상처로 손상되면은 모세혈관 속에서 백혈구가 생깁니다. 이 백혈구는 어디서 나오냐면 골수에서 옵니다. 우리 몸의 제일 깊은 골수. 그러니까 거기서 기억세포를 만들어서 이거를 제거합니다. 마음은 깊은 심장 속에서 사티가 올라와서 바깥에서 탐진치를 막아줍니다. 거울과 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원리가. 그래서 일단 1차 방어작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면역 반응이 생기는데요. 그게 이제 2차, 3차로 이렇게 막아내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 면역 반응을 만들어내는지 이거 볼수록 신비할 정도입니다. 이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신비스럽게 막아내는데요. 그래서 이 피부에서 이제 상처가 나서
거기서 이제 골수에서 백혈구가 나와서 그거를 잡지 않습니까? 잡으면 T셀하고 B셀이 있는데 T셀이 그거를 이렇게 보면서 그 항원을 인식합니다. 그러면 그 항원을 없애기 위해서 T셀이 갑자기 막 증식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증식하면은 그 항원에 감염된 세포를 직접 이 항체가 공격해서 없애주는 게 이제 1차, 그게 보통 얘기하는 이제 세포성, 세포에 의해서 면역 생긴다 해서 세포성 면역이라고 그러고, 복잡한 건 얘기 않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그다음에 빨리 만약에 또 재감염되거나 또 이럴 때는 어떻게 하겠나? 그러면 지가 알아서 먼저 이 T셀에서 B셀로 신호를 줍니다. 기억세포를 만들려고. 그러면 균이 들어오면 바로 기억세포가 인지해가지고 거기서 항체를 만들게 해가지고 그래서 항원 항체가 생기게 하는 겁니다. 백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리 그 기억세포를 만들어가지고 항원이 들어오면은 항원 항체 반응으로 그걸 없애게 하려고 그래서 백신을 사용하는 겁니다. 몸에도 마찬가지. 백신이 사티라는 그 기억세포가 있어가지고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사티. 그래서 항상 우리 몸에는 세포에는 기억세포가 다 막아준다. 기억해서 그 다음에 마음에는 기억을 하는 현재를 기억하는 사티가 백신 마음 지킴이 역할을 하더라. 이것만 조금 유의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 띄워주세요. 편안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다들 우리 이쪽에 저 슈리베다에서 서로 알고 계시는 가족 같기 때문에 편안하게 한번 하겠습니다. 고대표같이 이렇게 여유가 생겨야 하는데. 지금 아주 어떤 명문장보다도 최고의 이게 끝말이 같습니다. 우리 인생을 좌우하는 것. 그래서 마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의를 내린 겁니다. 이게 지금으로부터 한 2000년, 2000 몇백 년, 3, 400년 될까요? 그 초기에 그 불교가 초기 불교 나왔을 때 나왔던 이런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걸 불가라고 이제 앞으로도 합니다. 제가 여기서 그 마음 강의 하는데 이건 인도에서만 나왔기 때문에 인도에 불교하고 요가가 우리가 그 필요한 거 아주 굉장히 많습니다만 어려워서 저도 잘 모르고 이 마음 공부에서 필요한 그런 단어, 정의 이런 것만 몇 가지만 아까 말씀드린 사티 같은 거 그는 이제 불교에서 기억세포다 생각하시면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그것만 알고 있으시고요. 그건 불교 사전이나 뭘 봐도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거 이해하면은 이거 아주 마음 공부가 쉬워집니다. 그거를 이제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마음은 이 대상이 있어야 일어납니다. 아까 얘기했죠? 병원체가 항원이 돼가지고 침범하면 항체를 만든다고. 이 대상이라는 것은 그 병원체를 얘기합니다. 항원이요. 그럼 거기에 대한 항체가 기억세포에서 만들죠.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깥에 있는 경계가 그게 들어오면은 이 사티가 그거를 방어합니다. 보면서 인지하고. 그래서 항상 대상이 없으면 마음은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이 대상이라는 건 뭐냐면
밖에 있는 명색, 그러니까 이름하고 형상입니다. 이름이라는 거는 어떤 물건이든지 밖에 있는 거는 이름이 있죠. 그 이름을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마이크다. 그러면 이 마이크에 대해서 마이크 하면은 개념으로 이제 상대방이 언어로서 들으면 그거에 대해서 이 뇌 속에서 표상작용이 일어납니다. 이미지가 머릿속에서 이미지가 생기죠. 그렇게 합니다. 그게 바로 대상이 뜨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사티가 작용을 하면은 이거를 항원 항체 반응처럼 없앨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마음은 대상이 있어야 일어난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이게 절대 이유 없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마음은 한순간에 한 가지 생각밖에 못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멀티태스크 하는 거, 막 이것저것 막 한꺼번에 해서 뭐 잘한다, 자랑하는 건 거짓입니다. 그때마다 한 번 하고 시행하고 그 다음에 조금 쉬었다가 그 잊어버리고 다른 것도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걸 습관적으로 잘하는 거지 멀티태스킹 없습니다. 그리고 침착하세요. 예. 천천히 해요. 두 번째는 이제 만약에 기억세포가 이제 병원체를 통해서 항원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한 가지 항체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마음도 한순간에 한 가지밖에 대상을 인식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다. 몸하고 마음은 똑같습니다. 기억세포는 하나만을 압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복잡하게 많이 생각하고 만들지 마세요. 한 가지만 보면 됩니다. 문제를 많이 여러 가지로 만들지 마시고 하나밖에 안 돼. 생각할 때는 하나밖에 안 됩니다. 그것만 알고 있으시면 마인드 컨트롤 하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마음은 과보를 남긴다. 기억세포에서 그 다쳤던 기억세포가 그 흔적과 기억을 고스란히 남아서 있습니다. 이 마음에도 똑같이 그런 과보가 남기고 상처가 남깁니다. 외상후 증후군 같이. 그 다음에 그 마음은 일어났다가 사라진다. 마음은 뭡니까? 심장에서 올라오는 빛입니다. 빛은 정의가 뭐냐면 나타났다가 일어났다가 사라진다. 그게 빛입니다. 머물지 않습니다. 마음하고 빛하고 똑같습니다. 사티 마찬가지입니다. 일어났다가 사라집니다. 그거를 영원한 걸로 생각해서 집착하고 언제 또 막 과거나 이런 과학 기억이나 이런 거 이건 전부 다 본인이 거기다가 기억을 넣어서 본인이 만든 그 고통입니다. 그거는 지워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음 공부하면서 이제 그거 지우는 방법도 이건 천천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거 맞죠? 괜찮아, 아무것도. 네. 이제 지금 이런 거를 지금 미리 말씀드리는 거는 요거 용어에 대해서 조금 이해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아니 잠깐만. 뭐 궁금한 거 있나 물어보라고. 누가? 어디래? 안경 닦는 거. 뭐 궁금한 거 있나? 여기까지 한 것 중에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서 궁금하고 질문이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하는 도중에도 잠깐 해가지고 우리 식구 같이 가족 같이 하고 있으니까요. 뭐든지 말씀하시면.
없으신가 보죠? 예. 자,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 빛이라는 것은 심장에서 일어나서 두뇌에서 반사되면서 이 세계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잠에서 깨자마자 빛이 심장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쉬었다가 그 심장에서 빛을 통해서 두뇌에다가 빛을 반사해서 그 바깥에서 세상을 보고 일어나고 활동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뇌가 마음 자리입니다. 다음에 그리고 에고라는 것은 진화에서 에고가 일어나 가지고 이 에고는 마음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몸을 투사합니다. 그래서 이 인식 능력이 없는 몸하고 이 진화, 그러니까 이 심장하고 그 사이에 매듭, 그 사이에 이걸 연결시키는 게 에고가 있습니다. 에고를 없애면은 성인이 되는 겁니다. 다음에 진화가 뭔지 설명을 해줘요. 진화. 진화는 이 구태여 이게 이 언어의 그 단점인데요. 나만 알면 그거를 말로써 언어로서 표현하려면 심장에 있는 그 빛의 덩어리를 뭐라고 얘기하겠는가? 뭐 불성, 뭐 자성, 뭐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진화라는 거는 이 라마나 마하리시 그에서 보면은 대개는 이제 그쪽으로 진화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알기 쉽게 그렇게 하고 거기서 에고가 일어난다 그래가지고 불가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이 에고는 그 마음 속에서 거의 이제 불가와 요가는 같은 겁니다. 다 하나로 지금 돼서 그대로 남은 겁니다. 그 인도에서 불교가 없어졌다. 아닙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더 지금 발전하고 있고요. 그래서 진화라는 것은 심장의 빛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 심장 속에 어떻게 그렇게 깨끗한 데서 그게 있을 수 있는가? 근데 그거를 알려면은 이 보석을 보면 압니다. 100% 보석은 없습니다. 금도 99점 몇 프로, 다이아몬드도 거기에 약간의 오염물질이 들어서 빛을 더 이쁘게 한다. 그런 것처럼 뭐든지 완벽하게 100% 이거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화라는 이 완벽한 이 빛의 덩어리에서 속에 이런 업의 덩어리, 에고가 그 속에서 있다가 이 빛을 받으면서 같이 나옵니다. 그게 아까 라자스, 타마스, 그걸로 나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불가에서, 그건 요가고요. 불가에서는 이 대8식, 아레아식이 그 속에서 업의 덩어리로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7식인 통해서 육식으로 해서 이렇게 우리한테 나타난다. 같은 얘기입니다. 똑같은 그런 기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진화에서 에고가 일어나면 그거를 마음이라고 그래요. 마음이라는 건 나라는 생각입니다. 마음은 생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생각의 다발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이 몸을 투사해서 만들어냅니다. 그게 일체유심조라고도 하고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뭐죠? 아니, 질문이 있으면 항상 이렇게 여기서도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순수한 마음은
아까 얘기했죠? 이 심장에서 이제 많이 얘기가 됐으니까요. 사트바로 순수 이저 심장에 있는 빛 중에서 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마음은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게 요가에서 얘기하는 건데요. 순수한 마음은 사트바라는 게 하나로 나오고요. 그게 머릿속으로 들어와서 뇌 속에서 반사되면서 순수한 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를 살리고 죽이고 하는 겁니다. 이게 기억세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를 보호하는, 그러니까 더 이해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그 코비드나 코로나 바이러스에 살아나기 위해서 가장 중요했던 게 물론 면역입니다만 현실적으로는 그 마스크가 그 다 막아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몸 굉장히 건강해졌어요. 모든 분들이. 그게 미세먼지까지 막아줘서. 그와 같이 이 마음에서 그 마스크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사티입니다. 사티가 얼굴에서 이 차단막을 이 마스크하고 똑같이 막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제 하여간 이 마음에서 이 심장에서 순수한 마음이 하나가 나와서 빛을 보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속에는 다른 반사, 그 밑에 다른 반사를 통해서 머릿속으로 오는데 같이 올 때 라자스라는 것이 이게 이제 나다 하는 주체를 에고를 얘기하는 겁니다. 에고가 나죠. 그러니까 이원론에 있어서 이 몸이 나다. 그러니까 아함, 이걸 인도 말로 아함이 난데요. 에고를 만들고 그 밑에 또 하나 어두운 데서 반사되면서 따마스가 나오는데 이걸 대상 세계라고 합니다. 이담이라고 해서 이것이다, 저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나를 만들고 세상을 바라보는 여기 제일 기본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여간 심장에서 마음이라는 걸 만들어낼 때는 세 가지가 나온다. 그 중에서 사트바 같은 얘기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스크 쓰고 다니는 거하고 똑같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디 명상이나 이런 삼매로 들어갈 때는 편안히 앉아가지고 얼굴에다가 이 사티 이거를 차단막을 딱 일단 내려야 됩니다. 그러면은 마음이 쭉 가라앉으면서 자기가 원하는 명상, 그 다음 삼매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이거를 꼭 기억하시면 사티가 알아서 다 해드릴 겁니다. 다음. 질문이 있는데요. 예, 질문이 있습니다. 이게 뭐 요가를 공부하신 분들이나 예. 철학 이런 거를 가볍게 들어본 사람들이 사트바만 좋은 거라고 하는데 사트바는 좋은 거고 라자스 다마스는 나쁜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제 편협된 생각인데요. 이 사트바라는 거는 이해를 그러니까 마음은 아주 팔색조 같은 거죠. 그래서 그 상황에 따라서 빨리빨리 우리 인간은 살기 위해서 마음을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외부 환경에서 위험하다 뭐 이런 것들 있을 때, 그다음에 내가 먹고 살아야겠다. 그럴 때는 이 라자스 타마스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탐진치료해가지고 이렇게 사람이 많이 발전하고 많이 살면서 질투심 때문에 다 망가져서 이렇게 험하게 사는 건데, 옛날에 순수하게 살 때는 이 순수한 마음이 깨끗하기 때문에 나자스 타마스는 거기에서 이 사트바를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주변 동물한테도 안 물리고 그 다음에 가족과도 같이 잘 지내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맑은 물에서 살면은 사트바거든요. 거기에서 막 여러 가지 그 불순물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게 바로 라자스 타마스거든요.
거기를 이 사트바가 전부 다 깨끗하게 맑게 해주면은 순수한 마음으로 다 그래서 인생을 즐겁게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 세 가지가 각자가 아니라 하나라는 것을 알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명상, 삼매가 이루어집니다. 계속 제 강의 들으면 계속 이게 나옵니다. 다음이 아주 훌륭한 질문이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한 것 중에서 사티만 자꾸 얘기했는데요. 사트바 같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르게 기억하는 것이 사티의 기억세포입니다. 바깥에서 뭐가 일어나는지 뭘 다 알고 거기에 맞춰서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라자스나 타마스를 이용을 하는 거죠. 사티는 뭘 아는 게 아니라 그거를 잘 보고 대상을 파악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거를 해결하는 게 라자스, 타마스입니다. 그러니까 홀로 이게 다 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이제 도와주면서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윗물이 맑으면 아랫물도 맑듯이 거기서 깨끗한 데서는 라자스, 타마스도 다 깨끗하게 잘 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에 이제 끝나고 네, 마음자리로 들어갔죠. 예. 지금 강의 내용이요. 이게 이제 압축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잠깐만 이 단계에서 마음에서 그러니까 심장에 어떻게 된 거냐. 그 다음에 그 마음이 올라오면 어떻게 된 거냐. 그럼 이거는 나한테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 세 단계로 잠깐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 설명하기 전에 질문이 있어서. 시간은 지금 충분해? 예. 100% 보석이 없는 것처럼 에고 또한 받아들여야 하는 건 아닐까요? 그럼 100%가 없다는 거는 완벽한 거를 우주 세계에서도 100% 완벽한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서로 상복 나중에 이제 이 공부하다 보면 양자역학까지 하고도 들어가면 똑같습니다. 서로 상보작용을 하거든요. 그게 있음으로써 이게 하나의 사이클이 도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아주 좋은 질문이신데요. 나중에 이제 제가 신수, 신법이라고 그래서 몸을 관찰하고 그러니까 숨을 관찰하고 그 다음에 느낌을 관찰합니다. 그러면은 이 바깥에서 느낌으로 뇌 속으로 쭉 변연계로 들어가면서 나중에 심장으로 내려가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전부 다 이 블랙홀처럼 주변에 있는 안 좋은 거 다 깨끗하게 청소하고 거기서도 또 불순물이 있기 때문에 이 심장 속에 그거를 뇌로 다시 꺼내서 그걸 법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뇌 속으로 다시 와서 그거를 정화시키면서 무상고 무아를 보는 그게 윗바사나입니다. 그러니까 불가에서는 그러니까 숨 쉬고 들어가는 거를 보고 느낌으로 가서 심장에서 그거를 정화시키고 남은 거가 있으니까 다시 돌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뇌 속에서 윗바사나로 그 지혜를 통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현들은 거의
100% 수준에 가깝지 않을까. 그래도 99.99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으로서 99.99 하는 거는 거의 성현 반열이라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질문 없으신가요? 지금 몇 분 됐죠? 친분이요. 그래서 이 마음 공부가 정말 지루할 텐데요. 저는 그냥 제가 아는 것만 얘기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딱딱한 건데 그래서 잘 참아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지루하지 않기 위해서 3단계, 4단계로 조금만 해서 아까 얘기한 거를 계속 이제 반복합니다. 이걸 반복하면 다음에 이제 그 명상 3배로 들어가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일단은 그쪽으로 우리도 사티를 알기 위해서 하여간 여행을 한다 생각하시고요. 그래서 지금 심장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빛은 이게 심장에서 일어납니다. 그래갖고 두뇌에 도달해서 그게 마음자리가 됩니다. 그럼 심장은 뭐냐? 명상 자리입니다. 머리, 두뇌는 마음자리, 그거를 내려와서 심장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시 통찰, 이게 명상 자리로 들어가는 게 이제 집중 명상이고요. 그거를 다시 뇌로 해서 다시 올려가서 거기서 관찰하는 통찰 명상, 거기서 지혜가 생기면 그 유레카, 그거는 굉장히 행복합니다. 그럴 때 느끼는 게 모든 거는 절대 이 나자스 따마스가 보는 그런 세계가 아니라는 거를 거기서 통찰하게 해서 그 다음에 행복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행복을 느끼는 거죠. 생시에서. 되게 이제 우리가 잘 때는 그냥 그 심장자리로 들어갑니다. 그럼 거기서 행복하게 잔 거예요.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그냥 깨면은 내가 불쾌했어. 깨어난 다음에 그런 분 없습니다. 전부 다 행복한 얼굴로 기지개 펴고 또 다시 살면서 그 다음에 또 잠으로써 그거를 다 해결해 줄 수 있고. 우리는 매일 명상 삼매 속에 있다가 다시 나와서 그거를 공부하고 또 들어가고 이거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장에서 그렇게 되고요. 우리는 이제 그 마음에서 진화에서 아까 진화 말씀드렸습니다만 심장의 빗덩어리가 진화입니다. 그냥 심장이라고 하겠습니다. 진화라고도 하고 심장이라고도 하고요. 요새 최근에 그 K-팝에서 우리가 이 노래 뭐 드라마만 할 거냐? 그러면은 어떤 문화적인 가치를 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홍익 인간을 아마 좀 할 사람이 나와야지 않겠는가? 그게 바로 여기서 이거 진화를 얘기해요. 진화를 알면 홍익 인간이 되는 겁니다. 전 세계 홍익 인간을 우리가 홍보할 수도 있죠. 이거에 대해서 공부가 되신 분들은요. 그래서 마음은 두뇌 위에서 작용하는 하나의 힘일 뿐입니다. 에너지입니다. 에너지는 뭡니까? E = mc 스퀘어죠. 에너지가 물질입니다. 물질이 다시 에너지로 돼서 쌍생쌍멸하는 겁니다. 양전자와 음전자가 만나서 금방 에너지로 되면 소멸됐다가 다시 그게 생겨서 왔다 갔다. 색즉시고 공즉시색 들어보셨을 거예요. 영화에도. 그게 에너지 그겁니다. 그러다가 물질이 되고. 그보다 더 기쁜 얘기 나중에 또 질문 오면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심장은 일체가 솟아나는 중심지입니다. 마음이 탄생지입니다. 마음은 거기서 나왔다. 근데 그 마음이라는 게 자세히 보니까 사트바, 라자스, 타마스. 사티가 나온다. 기억이 나온다. 이게 우리를 몸은 기억세포에서 이 몸을 살려주고 이 몸
행복하게 사는 거는 여기서 마음에서 사티 라자스가 사트바가 이렇게 해준다. 그래서 이 심장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고라는 거는 그 현상 세계에 나오는 몸하고 이 심장하고 사이에 매듭이 있습니다. 그게 에고입니다. 그래서 이 진화의 빛이 놀라운 힘이 거기서 올라오는데요. 거기에 나라는 작은 점 에고가 있습니다. 두뇌에서 거기서 이제 이 빛이 올라온 게 반습이 돼가지고 원습들이 생깁니다. 원습이 아까 얘기했지만 심장 속에 있는 불순물입니다. 그게 모든 인생과 이런 거를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과거에 전생에 내가 있던 그런 아픔, 트라우마가 거기에 다 녹여 있다가 하나하나 나오면서 지금 내 생에서 이거를 해결해 나가는 겁니다. 그거를 완전히 해결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다음 생은 굉장히 보장을 받거든요. 그래도 그 보장을 받는 생활에서도 나쁜 업을 지으면 그게 또 들어와서 그건 반드시 과보가 있습니다. 아까 마음에도 과보를 남긴다고 했죠. 그게 무섭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빛이 받아들이면은 바깥으로 내보내면 이 원습들이 마음속에서 올라왔던 게 외부 세계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세상을 만들고 내 것이다, 나다 본인은 하면서 암 안에 젖어서 살고 이런 게 다 그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걸 다시 원습으로 들어와서 기억을 시켜버립니다. 마음에서, 이 심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힘을 들고 나가고 하는 것을 마음이라고 하고요. 물리적 차원에서는 뇌라고도 합니다. 마음이 뇌. 옛날에 그 루이 사생가 기로친으로 해서 목을 치지 않습니까? 그 이제 편안하게 해주려고요. 그래서 스스로 빛나는 이런 진화의 빛이 반사되면은 이게 순수한 마음이 아까 사트바라고 했죠. 사티. 그것이 나라는 걸 만들고 내 것이다. 이렇게 해서 세계가 나타난다고 했죠. 그리고 이제 이 생각이 일어나는 것은 아까 마음이라고 그랬죠. 마음은 생각의 다발로 이루어졌습니다. 마음을 보면 그 속에는 생각들이 총총총총 박혀 있어요. 끝이 없죠. 그 생각을 없애면 이게 삼매가 됩니다. 그래서 이 생각이 일어나는 것은 생각하는 자인 에고, 주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는 생각이 마음의 최초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 나 깼어 이러면 에고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에고이고요. 그리고 생시, 이제 현상세계죠. 생시하고 잠 사이에 에고가 일어나고 이 에고가 눈, 귀, 코, 혀, 몸 통해서 바깥으로 작용을 하면서 이건 나다. 에고가 나의 것이다. 이거는. 그렇게 하면서 자신을 내 몸하고 이 몸이 내 것이다. 그래서 자부심을 갖고 막 사회생활에 매진하는데 그때 이 에고가 이제 나라는 걸 주장하면서 망가지는 겁니다. 그때가 고통의 시작입니다. 고의 시작이 바로 이 에고입니다. 그래서 에고는 나라는 생각인데 나라는 생각이 들을 때는 빨리 사트바를 놓친 겁니다. 사티를 놓친 겁니다. 다시 회광반주에서 마음으로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때는 일단 그런 느낌이 있으면 일단 눈부터 감으시면 됩니다. 가만히. 그래 보십시오. 그래서 이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마음은 이제 이게 세 가지로 이루어졌다고 그랬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진화에서는 이제 아까도 잠깐 보여드렸습니다만 진화는 심장인데요. 거기서 에고가 일어나서 에고는 마음인데 마음이 몸을 투사해서 이 인생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사람이 잠에서 깨어나면 진화의 빛이 머리에서 반사돼 갖고 머리에서 전신으로 의식이 퍼져나가면 이 두뇌 감각기관 몸을 통해서 이 거친 이름과 형상들이 나타납니다. 마음은 명색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친 이름과 형상이 나타나니까 그래서 다시 이걸 마지막으로 마음은 이제 다 이해하셨을 거예요. 대상이 있어야 한다. 그 다음에 한 가지씩밖에 과보를 남기고 사라진다. 됐어? 됐어요? 이거 또 하라면 할 수 있고. 질문이 있는지. 질문이 있으시면은 제가 강의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굉장한 수준입니다. 이런 얘기 말고 마음 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마디만 해주세요. 가만히 생각을 말해야 됩니다. 생각을 안 하시면 됩니다. 근데 생각 안 하는 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 뇌 속에서 일어나는 그거를 가만히 지켜보시면 돼요. 전두엽에서 생각이 일어나고 그것이 감정으로 밑으로 내려오면 그때 마음이 흔들리는 거거든요. 거기서 사티를 확립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똑같은 얘기를 가시면 심장에서 사티가 올라오면 맑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그 미세먼지가 굉장히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북쪽에서 고기압으로 해가지고 저기압으로 우리나라로 바람은 고기압에서 생겨서 저기압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풍 불을 때 깨끗한 공기가 이루어지죠. 그 다음에 동쪽에서 서쪽으로 부를 때도 깨끗해지고 근데 남쪽에서 여름에는 남쪽에서 우리 쪽으로 북쪽으로 불 때 공기가 깨끗해지듯이 그게 바로 맑은 공기가 사티입니다. 이 남극과 북극에는 마음이라는 심장이라는 깨끗한 공기가 있습니다. 그게 심장의 그 모든 그 행복한 그 공기가 바로 그거거든요. 그래서 그거에서 내려오면은 바로 이게 없어지죠. 그러니까 이 바다를 보시면 압니다. 바다가 전부 다 내 심장이다 생각하세요. 심장이 막 이글거리는데 바다가 깨끗하게 있죠. 근데 거기서 계속 달에 의해서 인력에 의해서 태풍도 되고 그 다음에 뭐 파도도 치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심장에서 그와 같은 생시 그 다음에 잠, 꿈 이런 거는 전부 다 파도로 보시면 돼요. 거기에 휘둘려서 어쩔 줄을 모르거든요. 근데 그거는 전부 다 물거품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거품. 근데 내가 어디에 있는가? 보니까 바다였네. 그러니까 그거를 깨우치는 게 바로 이제 그 심장 속으로 들어가는 거고
행복한 거고 사티가 되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렇게 디스커션으로 하면 또 괜찮겠는데? 질문 아, 이 소리가 안 들리네. 여기 가까이 해나 보다. 이거 죄송합니다. 이거 가까이 앞으로. 이거예요. 어. 질문이 있으신데요. 통찰의 에너지를 하루 중에 계속 사용하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잠시 필요한 상황에서만 사용해야 하는지 궁금해요. 아주 좋은 질문이시네요. 이거는 지금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생각이 많으면 내 몸을 나로 봅니다. 내 것이다, 나다. 저건 내가 생각을 안 해서 해? 그럼 아니면 통찰을 해? 이 통찰도 모든 게 전부 다 통찰을 하시려면요. 일단 이 숨을 봐야 돼요. 들고 나는 들숨 날숨. 그래가지고 거기서 느낌으로 들어와서 고속도로로 심장으로 들어와서 가만히 그걸 느끼고 있으면 이게 다시 뇌 속으로 들어가면서 거기서 반짝하면서 하고 모든 발견과 커다란 그 행복에 느끼는 것과 이런 것도 전부 다 그 안에서 올라와서 뇌 속에서 터진 게 그게 행복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내가 이걸 통찰을 해야겠다. 생각만 많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머리도 아프고 도움도 안 되고요. 그렇게 오는 건 아닙니다. 그냥 생각은 일어나면 그냥 가만히 바라보시면 돼요. 그거를 가만히 보면서 이게 뭐구나 하고 그거를 심장으로 쭉 내리면 됩니다. 내려가지고 거기서 가만히 놔두면 뻥 터지면서 유레카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참 이게 지금 이해하는 게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계속 할 수 있는 거는 위험합니다. 그리고 잠깐 할 때도요. 이와 같은 생각을 갖고 그걸 쌌디라고 그럽니다. 내가 이거 하루 종일 생각해야 돼? 아니면 잠깐 해? 이게 아까 제가 강의 드린 쌌디에 벌써 감염이 된 겁니다. 좋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잠깐 돌려서 원시반본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굉장히 도움됩니다. 이게 수행인데요. 수행도 계속 반복을 하시면 이게 심장 속으로 들어갑니다. 모든 거는 다 안으로 들어가면 다 나오게 돼 있어요. 또 그 다음에 여러 기억이 없다는 건 과보가 남지 않은 거라고 이해도 될까요? 흔히 기억력이 좋다는 건 별개의 문제인가요? 주변의 치매 예방을 위해 기억력 향상을 위한 약을 드시는 걸 많이 보는데요. 그거는 이 기억력이 좋다는 거는 되게 이제 그 강의를 잘 하시고 그다음에 문학 작품이나 그런 쪽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아주 탁월합니다. 그래도 그거는 그러면 머리가 좋고 기억이 잘 되면은 이게 뭐가 발견이 되고 뭐 이런 게 도움이 될 것 같지만 이 뭘 발명을 하거나 없던 거를 새로 만들어내는 거는 없습니다. 내가 전생에 있었던 그런 일들이 뇌 속에서 있다가
그거를 많이 노력하고 보다가 어느 단계에 올라가면 그 다음 생에서 그거를 다시 보면서 사트바가 일어나면서 순수한 마음이 일어나면서 그때 딱 새로운 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치매도 그래서 기억이 없다는 건 과거가 남지 않은 거라고 하는 거는 전혀 아니고요. 기억은 있어야 됩니다. 있는데 그 기억이 아까 얘기한 사띠같이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치매는 다른 거 없습니다. 이 뇌에서요. 우리 다음에 이제 그 뇌과학 할 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전전두엽은 사람만 있어요. 맨 앞에 이쪽에 있어요. 여기가 전부 다 판단하고 사랑하고 행복함을 자꾸 느끼고 배려도 하고 그래서 이 마음을 컨트롤하면서 살아요. 주위 사람하고도 우리 이제 서울같이 막 수백, 수천만 명이 살 때 이렇게 잘 살고 같이 행복하게 사는 건 이 전전두엽이 있어서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음식이나 뭐나 베타 아밀로이드 같은 게 거기에 침착이 되면은 이 속에서 배출이 안 되고 그러면은 이 뇌 속에 있는 것들 뇌 촉수액이 그걸 계속 씻어주는데 못 씻어주면 거기서 그 플라그가 이에 있는 그 플라그처럼 거기에 껴가지고 그 전전두엽 세포들이 죽어버립니다. 그러면 그게 없어지면 어떻게 돼? 그 정도에 따라서 다르지만 그러면 그 밑에 감정이나 이런 것들 그거는 동물도 있어요. 똑같이 우리하고. 근데 전전두엽은 인간만 있거든요. 그 전전두엽이 없어지면 거의 동물같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막 화내고 먹고 막 이런 거 행위하는 것들이 다. 그래서 기억력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병원처가 들어왔을 때 골수에서 기억세포가 나와서 그거를 항원항체로서 잡아버리듯이 몸에도 이 사티가 그거를 요렇게 왜 그 저 뭐 드라이브 스루 할 때 그 요렇게 의료진들이 앞에다 차단막 하고 그 다음에 검사하지 않습니까? 요걸 사티라고 그래요. 요거는 사티가 뭐냐면 그걸 통해서 보면 저거는 뭐다 다 기억을 합니다. 그래갖고 기억을 해서 바깥에 있는 이런 탐진치가 있을 때 이거는 나쁜 거야. 그러면 이걸 막고 이건 좋은 거야. 그러면 들여보내서 이렇게 들락날락 하면서 그래서 그렇게 하는 기억이 최상이다. 이렇게 보이면 됩니다. 다음에 마지막에 평소에 낮에도 졸림을 느끼고 수련 중에도 혼침이 올 때가 많습니다. 일어나는 생각을 알아차리지만 졸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수행이 부족한 것이기 때문일까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수행하시는 분이 많지가 않아요. 처음에는 엄청나게 졸립니다. 혼침도 오고요. 근데 그거를 수행으로서 이겨나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몇 시간이고 앉아 있어도 괜찮고 낮에도 계속 그 사티가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되게 이제 그거를 참 중요한 건데 제가 요번에 하고 다음에 뇌과학하고 그 다음에 수행 단계로 호흡법이랑 이런 거를 한 3회에 걸쳐서 할 때 그때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일단 잠이 오면은 이거는 수행이 안 됩니다.
근데 그거를 포기하지 마세요. 그 단계 넘어가야 돼. 저도 한 20년 전에 앉으면 그냥 뭐 이렇게 빨리 잠이 오는지 목이 떨어져요. 그러면 그건 수행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이것저것 하고 뭐 물도 마시고 좀 뭐 하는데 그래도 안 되면 불가에서는 그냥 자라. 잠깐이라도. 그리고 다시 몸 관리 잘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다시 들어가고 계속. 그래서 불가에서도 뭐 장좌불화해서 뭐 몇 달도 살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그분들의 그 수행력이 달려 있습니다만은 그거보다는 몸보다는 그 속에서 심장에서 올라오는 그와 같은 거를 이렇게 내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심수심법이라고 해서 요거를 돌리는 사이클을 빨리 배우시면 그런 혼침도 써지고 그 혼침은 그냥 조용한 걸 좋아하는 거예요. 왜 조용하게 있으니까 그 좋은 거예요, 그게. 그 거기에 젖어드니까 그냥 잠이 오는 거거든요. 그것도 그게 이 감각적 욕망을 즐기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거 단계를 넘어가야 되니까 즐기면 이게 아니라는 걸 알지 않습니까? 그러다 또 막 도거가 일어나면 막 굉장히 막 시끄러운 걸 또 좋아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감각적 욕망하고 그다음에 화내는 거 그다음에 혼침 그다음에 막 들떠서는 거 정신 못 차리고 그다음에 모든 걸 의심하고 그 이런 거 있으면은 사티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하나하나 지금 상당한 단계로 지금 수행 단계로 들어가신 것 같은데 그거를 일단 이게 내가 탐욕이 지금 즐기고 있구나 이거를 아시면은 하나하나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를 이제 공부하시면서 배우시면은 좋은 날이 오실 겁니다. 다 끝났습니다. 예.